나이가 들면, 특히 노년이 되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나? 이제 와서 책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냥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 붙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간은 예전 같지 않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꽤 필요하죠. 이 나이에 뭘 더 배운다는 게 괜히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공부가 더 필요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냥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덜 무기력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꿈이라고 해봐야 아주 소박했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반에서 공부 1등을 하던 친구의 꿈도 그다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의 일상을 보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세상은 정말 일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삶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꿈을 품고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움이기도 했고, 아쉬움이기도 했고, 어쩌면 결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는 인생의 답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책이었습니다.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생각이 책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적어도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부터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한 뒤부터 삶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철학이나 인문학,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리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상하게 기분도 좋아집니다. 왜 좋은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그냥 오묘하다고 부릅니다. 그 오묘한 감정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선택한 책이 바로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이 책은 2022년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를 수학자의 길로 이끈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자에게 필즈상은 노벨상과 같은 상이죠.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삶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재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벽촌에서 자랐고 입시에도 실패했고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어서야 수학을 선택한 늦깎이 수학자였죠. 그런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결국 필즈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공부는 타고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공부를 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운다는 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말합니다. 사람이 배우는 이유는 결국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창조하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나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뇌의 극히 일부만 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자는 잠자고 있는 그 부분을 깨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배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두세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학습과 배움으로 꾸준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평범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핑계는 허락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부모와 친구, 스승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였다고 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소박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위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공부이고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특히 노년의 시간일수록 삶은 더 다채롭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이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질문도 함께 사라집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삶은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오늘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왜 나이가 들어도 공부가 필요한지, 왜 책을 읽는 삶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